네, 이제 두 번째 파트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생물 다양성이란 무엇인지 배우고 그 중에서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종 다양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다양성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그림 속에서 가와 나 중에서 종 다양성이 더 높은 개체는 어떤 것일까요? 이걸 알려면 먼저 종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텐데요. 종이란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를 의미합니다. 생물을 분류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단위를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비슷하고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게 교배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를 하나의 종으로 이렇게 묶게 되는데요. 이때 한 종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교배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원에서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시켜서 인위적으로 교배시켜서 그 라이거 같은 이제 전혀 새로운 종 같은 다른 애를 기존에 못 보던 생명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거가 태어났다고 사자와 호랑이가 같은 종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일단 사자와 호랑이는 자연 상태에서 교배하지 않고요. 또한 이 라이거 같은 애들은 생식 능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자와 호랑이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 교배해서 생식력 있는 자손을 낳지 않으니 다른 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옛날부터 노새라고 해가지고 그 말만큼 힘이 세고 뭐 당나귀처럼 뭐 온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노새라는 새로운 품종 같은 어떤 말과 당나귀의 중간 같은 애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얘네가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말과 당나귀가 교배해서 노새를 낳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교배했으니까 말이랑 당나귀가 같은 종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노새는 또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즉 말이랑 당나귀가 교배해서 자손을 낳았다 하더라도 태어난 노새라고 하는 자손이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말과 당나귀 또한 같은 종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종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으니 이제 종다양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종다양성은 일정한 지역, 즉 한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종이 고르게 분포하여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그림에서 기린, 얼룩말, 가젤, 사자, 콕불소 등의 생물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뿐만 아니라 그 개체수가 사자만 10마리고 나머지는 각 1마리인지 아니면 골고루 2마리씩인지와 같은 종이 고르게 분포한지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때 생물종이 많을수록 그리고 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다양성이 높은데요. 많은 종의 생물이 균등하게 분포하여 이러한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자, 그럼 앞에 나왔던 그림을 다시 볼까요? 두 지역 가나에 서식하는 생물종과 그 개체수를 봤을 때 둘 중 어느 곳에서 종다양성이 더 높을까요? 지금 개체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가에서는 소나무가 16그루, 자작나무 하나, 신갈나무 하나, 구상나무 둘 이렇게 해서 총 20그루가 있고요. 나에서는 소나무 6, 자작나무 셋, 신갈나무 5, 구상나무 6 해서 총 20그루예요. 가와 나가 둘 다 20그루씩 존재하고 종의 개수도, 종의 종류도 4종류긴 하지만 더 고르게 분포하는 쪽은 나죠. 따라서 나가 종다양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두 번째 파트고요. 뒷수업은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퀴즈를 풀다 보면 비밀 열쇠라 써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번호를 꼭 잘 기억해둬야 해요. 만일 앞에서 봤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비밀 열쇠를 찾아보도록 하세요.